화이팅! 저희들이 오늘 이쪽 파주로 일정을 잡는 것은 사실 우리 경기 북부 지방행정사 쪽으로 보면은 이쪽 상당히 좀 약간 외곽지죠. 벽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3기 회장에 취임하면서 제가 선거 공약으로 파주 지역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파주 일산 고향 이 지구에다가 저희가 제2 우리 교육장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존경하는 우리 허경무 우리 이쪽 지회장님께서 활약을 하셔가지고 그 좋은 자리에다가 지금 금년부터는 지금 제2 교육장을 만들어서 이쪽 지역 우리 행정사님들 신규 행정사님들의 조금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편익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여건이 많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처음이라 부족하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쪽에 계신 우리 행정사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협조해 준 바람에 좀 무난하게 지금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워크숍은 주제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우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유인물로 지금 드렸던 크리스탈 케어 3단계 수익 극대화 비즈니스 모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신업역 개발 및 미래 비전 이것을 제가 이제 오늘 주제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 보고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사실 오늘 자장은 우리 박현식 사무총장이십니다. 그래서 박현식 사무총장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1년 동안,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익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려동물 장묘 사업 이것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올 7월달 목표를 7월달을 잡았는데 잘 진행되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저희 지금 기반을 완전히 지금 만들어 놓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서 무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기대해서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님들 왜 경기 북부 지방행정사에는 어떤 먹거리를 어떤 사업, 동반 사업, 공동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느냐? 다들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끼리만 이렇게 해서 수익 같이 나눠버리고 일반 행정사들은 이게 뭐냐? 이런 저게 이제 반발도 좀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10여 년 동안 제가 이제 올해 10년 차 행정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사는 한계가 있더라. 물론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은 없습니다. 발전. 지금 이대로 이 방식대로 우리들이 지금 행정사회가 앞으로 나간다면은 우리 행정사는 지금 급변하는 이 다양화, 이 시대, 여기에서 그야말로 AI 지금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남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지금 변호사, 우리보다 훨씬 나은 변호사 협회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초긴장 상태입니다. 왜? 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은 침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시대 흐름에 같이 동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앞으로의 정말 발전에 어떤 그런 희망은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역시 저뿐이 아니라 다른 우리 유사 자격사들의 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하다. 근데 빨리 우리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걸 한 5년 전부터 저는 계산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행정사에 올해 지금 6년 차입니다만은 5년 전부터 우리 지방행정사회를 과연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있어요. 일단 역시 우리가 수익사업,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 또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손님만 받는, 들어오는 고객만 받는 그런 어떤 과거형의 어떤 대서방 시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는 발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기업 행정 쪽으로도 가야 되고, 기업 행정과 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공동 수익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기업화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대한행정사 생긴 지가 지금 죄송한데 이제 5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8개 그동안의 협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게 통폐합을 해서 대한행정사회가 생긴 지는 이제 약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에서는 서로 권력싸움, 지금 서로 힘겹기만 하고 있는 거고, 일선의 우리 행정사들의 어떤 지금 먹거리 창출이나 어떤 이런 지금 우리가 행정사의 앞으로 장래를 걱정하는 이런 거는 지금 아예 염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차피 이것은 하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절차상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지금 한 5년 앞으로는 한 5년 안에는 그게 다 정리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중앙에도 우리 일선에 어떤 먹거리를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지방에도 신경을 좀 솔직히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뭐 하늘만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는 뛰어넘자 하는 생각에 감히 제가 이렇게 어려운 길에 도전했습니다. 이게 비록 이제 5년, 3년 전만 해도 다 우리 행정사들은 비아냥을 했습니다. 지가 뭔데, 저게 될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노력했고, 또 그동안에 우리 옆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많이 돌봐주시고 실질적으로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돈 한 푼 없는, 예산 한 푼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지방행정사회들, 회직에서 임직원 직원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 여행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파주에서 더군다나 이 정말 공기 좋은 이 보감사 이 계곡에서 이 뜻깊은 오늘 산상 워크숍을 하게 됨을 정말 대단히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고로 지금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지금 행정 서비스는 지금 날로 지금 높아가고 과거와는 전혀 달라지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의 우리가 좀 질문을 좀 던져야 합니다. 저는 그 답을 사실 10년 후에는 우리 행정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전문가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이 시스템이라면 지금 이 정도라면 대서방을 사실 벗어나지 못해요. 한 90%는 지금 대서방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 시험 출신들이 나오시고, 또 이제 젊은 40대 50대 군 출신들 젊은 명퇴하고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있어서 그나마도 새로운 어떤 노력을 지금 출입국이니 행정심판이 각종 인증이니 이런 데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60세 넘은 지금 우리 때 사냥하시는 그런 생각을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온 사람 대서방, 대서 이런 거, 대필, 대서 이걸로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가겠어요? 90%가 현재 그런 지금 그런 실정이라고 우리가 감히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루빨리 앞으로 10년 후에 그러면 행정사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우리 후배를 위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10년 했습니다만은 다 저를 잘 알고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밥 먹는 10년을 아무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럴까요? 이것은 한번 10년 후에 우리 후배 행정사님들, 우리 동료 행정사님들의 좀 앞날을 뭔가 내가 힘이 있을 때 좀 이뤄놓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감히 이렇게 지금 어려운 하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 경기 북부지방행정사에 신업
업역개발위원회. 현재 우리는 지금 기존에 경기북부지방행정사 업역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쉽게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직도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참석률이 저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런 것도 좀 우리 업역에서 업역연구소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다 여러 우리 경기북부 지방행사 전체가 아우를 수 있는 신업역개발위원회를 저는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위원회는 단순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들의 미래 먹거리를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기존 업무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시장을 개척하는 시대입니다. AI 도전도 지금 너무나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기 제가 생각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드론 산업, 그 다음에 반려동물 관련 사업, 그 다음에 외국인 우리 출입국 행정 사업, 그 다음에 환경 분야. 지금 우리 환경 분야가 앞으로 지금 뭐 이재명 지금 정부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앞으로는 지금 지구 온난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분야는 무지무지합니다. 환경 분야, 그다음에 AI 행정,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해서 크게 큰 틀을 이렇게 잡고 이 모든 분야에서 행정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연구하고 우리가 교육하고 또 제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우리가 고심해오고 고생해왔던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반려동물은 1,500만 시대입니다. 지금 2,000만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반려동물 행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행정지원센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비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의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우리 지금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할지 거의가 모릅니다. 한 90%가 거의 지금 그냥 쓰레기를 버리거나 매장하거나 그냥 버리거나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행정적인 도움이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바로 이 공백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공백을 메울 수만 있다면 앞으로 2천만 우리 반려동물 시대에서는 우리 행정사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연결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체결한 그 업무 협약도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첫걸음이었습니다. 엊그저께 반려동물 화장장 남양주시에 있는 지금 한 3개, 4개 정도를 갖고 있고 지금 파주에도 지금 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요. 내일 모레 제가 나왔는데 우리 파주 행정사님들하고 제가 같이 일부분 내가 협의할 부분인데 그 인허가권 우리가 땄습니다. 그거 땄는데 지금 파주까지 해서 한 5개는 한 5 동서남북에 한 5군데를 이렇게 운영하는 큰 화장장인데 그분들하고 우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모든 인허가부터 그다음 관리 또 이제 우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수립 운반 또 그다음에 처리 부분까지도 우리하고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3일 전이죠. 이번 주였습니다. 목요일 날, 월요일 수요일 날이죠. 넷플릭스 때 목요일 날이고 월요일 날은 드론 하도 많이 헷갈립니다.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드론 지금 행정 지원센터, 농지 인허가 지원, 그다음에 외국인 행정 지원센터, 환경 행정 지원센터. 그 단계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매주 역량 스쿨 해가지고 역량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님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부분도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농지 일제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 수도권은 파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현재 파생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익거래가 예를 들어서 불법 예를 들어서 형질병교, 불법 시설물, 불법 건축물 등등 아주
엄청나게 많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앞으로 다양성의 행정사한테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농협, 추격 같은 데도 지금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과 같이 저희들이 가서 찾아가는 이런 우리 행정구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적극 거기에서 우리가 일조를 하겠다, 도와주겠다 하는 지금 일단 공문을 보내놓고 저도 지금 거기에 한두 건 제가 벌써 사표 수임을 했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실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은 한 번씩 그런 교육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앞으로 들어온 행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거고요. 앞으로 농지 부분은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행정 출입국 업무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영양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한 가지 실은 이제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업무 영역을, 업역을 만들고 또 새로운 교육을 만들고 새로운 이제 정책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지방행정사회가 이제 선구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가야 할 길을 몇 가지를 제가 좀 생각 좀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행정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이제 생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들과 다들 저는 혼자 안 됩니다. 다들 힘을 모아줬을 때 이 길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인사를 마치고요. 들어온 산업, 농지산지 인허가, 외국인 행정, 그 다음에 환경 폐기물, 사회복지, AI 행정, 그 다음에 ESG 및 기업 지원 등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는 게 한 80%를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한 20%는 지금 개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행정지원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 지금 박연식 사무총장께서 발표할 건데요. 그 설립 목적은 반려동물 관련 행정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수도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행정사 전문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반려동물은 행정사가 바로 반려동물의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센터가 있다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우리 각 행정기관과의 손을 잡는다면은 상당한 파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먼저 우리 설치하지 않고는 그리고 또 비영리 법인이나 우리 법인을 설치 않고는 우리가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정부나 지방자치의 위탁은 그 각 민간에게 줄 수 있는 위탁은 일단 비영리 법인. 모기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 비영리 우리 이제 사단 법인을 그것도 만들겠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장례 지원입니다. 안심이송, 그다음 화장 예약, 동물 등록 말소, 추모행사 지원 등, 그다음 인허가 지원입니다. 장묘역 여러 가지 맞죠. 장묘역도 이런 장묘 물자 판매업, 생산업, 운송업, 위탁 관리업, 그다음 미용업, 호텔, 관련 호텔, 카페, 동물 복수시설. 요즘은 동물 반려 요양원까지 지금 크게 지금 널리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요양원까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게 러브호텔 촌이었는데 완전히 러브호텔이 요양원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동물도 이렇게 이와 같은 요양원이 앞으로 많이 생겨난다는 거라고 열심히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지원입니다. 각종 이제 법인 설립이랄지 사업계획, 정부 지원 사업, 각종 인허가 등을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동물 반려 사업은 대부분이 좀 민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에 지원해서 우리가 민원 행정 심판, 계약서나 이런 작성 내용 증명, 사실 조사 및 사실 확인 증명 등으로 분쟁 지원을 이제 접근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후 추진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행정실무 교육을 하고 지금 이제 교육을 반려동물 업무 편란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전문 행정사를 양성하고 전문 업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른 타 지방 행정사 경기 남부하고도 이제 같이 업무 협약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완전 대한행정사회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우리 지원센터가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정책권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향후 이제 추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반려동물 행정지원센터 이건 지금 하고, 그다음에 드론 지원 행정센터, 그다음에 농지 인허가 지원센터, 외국인 행정지원센터, 환경 행정지원센터 등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선 저희들이 지금 가능한 것은 반려동물 행정지원센터하고 드론 행정지원센터하고 농지 인허가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외국인 지원센터하고 환경 행정지원센터는 좀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운여행 드리분 마지막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미래는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경기북부지방 행정사에서는 신어백을 연구하는 지방에, 해운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에, 전국을 선도하는 지방을 목표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투표를 하고요. 여러분들 앞에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저만 이렇게 정책 제안을 했지. 존경하는 여러 동의인들의 해운 아이디어에 어떤 제안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별지로 제가 달아놨습니다. 첫째, 내가 제안하는 신어백.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님이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신어백이 하나 있다라는 좀 하나 거기다 적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앞으로 교육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 교육이 필요한 분야.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협약이 필요한 기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뭐 행정기관뿐 아니라 이런 일반 단체, 뭐 사회단체뿐 아니라 뭐 중개단체하고도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필요한 기관하고 앞으로 이렇게 뭐 협약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 아이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 있는 전문분야. 나는 출입업을 하고 싶다. 그게 나는 드론 사업 농지 부분을 가고 싶다 하는 것을 제가 적어놓은 1, 2, 3, 4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여러분 이해 안 가실 분도 많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위원회를 내가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참여의 희망 여부를 좀 집어주시면, 나도 참여하겠다. 어느 분야에 나는 참여하고 싶다 하는 것을 참여 의사를 하나 써주시고, 기타 우리 저희가 지금 말씀 정책 제안에 대해서 기타 제안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좀 말씀 한두 자라도 꼭 적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제 메일로 보내시거나 카톡으로 보내시거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오늘 정책 제안이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 썼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밀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제가 군생활 32년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대통령도 여러 번 뵙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아랍에미리트에서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두 번 독대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공호를 드리고 했었는데, 항상 모기에 끝나면은 계획은 계획이고 또 시행은 또 시행이고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좀 없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추진해 나가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조홍 회장님께서 굉장한 추진력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가능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 박수 한번 많이 부탁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작년 이맘때 우리가 하남 자원재생센터를 들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속초로 가서 거기서 또 세미나를 하면서 좀 더 발전된 일들, 그리고 포천, 한탄강까지 해가지고 한 5번째 됩니다. 근데 이번 기회는 그전에는 식사를 하고 나서 하니까 전부 막걸리를 다 드시고 얼굴이 뻔한 상태에서 그래 맞아 그랬던 거야 하는데 돌아서 나면 뭐라 그랬지?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밥 먹기 전에 하니까 딱 좋은 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우리 영양강화 때 직접 오시면 될 거 같고, 오늘 제가 유인물을 준비하면서 유인물의 조금 배경적인 부분을 PPT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좀 더 그 부분을 관심 있게 가지시면 되고, 저는 이 유인물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별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부 분들은 이럴 거 아닙니까? 행정사들, 어디까지 진출해서 돈을 얼마나 벌려고 반려사업까지 들어가. 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는 이게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사업은 일단 스타트가 들어간 것이 뭐냐면 국가 시책에 따른 행정사들의 적극 참여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보셔도 알겠지만 대부분들 이 강아지들 무슨 장례식이야, 좀 흔한 말로 옛날 같은 경우 더운 여름철에 바로 계곡에서 이게 막 얘기하고 있으면 막 떼를 잡고 막 하고 막 그러던 게 별거 그렇게 큰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이제는 보신탕이 아니라 이제 반려견, 인생을 같이 해나가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죽고 났었을 때 얘가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해서 법적인 부분으로는 종량 일반 폐기물로 돼가지고 종량제 봉투에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장례식장이 워낙 비쌉니다. 그리고 가면은 그 슬픈 마음에 옆에서 좀 이렇게 부추기다 보면은 그냥 100만 원, 150만 원 엊그저께는 맞는지 안 맞는데 1,400만 원까지 들어가지고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그쪽 분들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마음 자체가 내 자식이 또는 내 아주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된 게 점점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아니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가지고 해서 산에다가 끌어먹고, 또는 조금 이제 산에다 끌어먹기 어려우면은 자기 텃밭에 또는 아는 사람 텃밭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는데, 시골 같은 데는 땅이 많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몰려져 있는 이 서울하고 경기 이쪽에는 이 부분이 큽니다. 아무 데나 가서 뗄 수도 없고. 자, 그런 고민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몰래 산에 갖다 묻어놓으니까 밤에 들짐승들이 다 파헤쳐가지고 해서 막 사체가 돌아다니면서 공공 감염의 문제가 커지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들어갔던 것들이 어제같이 막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뿐만 아니라 그 안에 파묻혀졌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가지고 지금 개천으로 한강으로 다 들어가지고 수질오염에 또 주원이 돼가지고 볼모리를 쏟고 있습니다. 또 이거에 대한 주무서는 농림축산식품인데, 도대체가 이 반려동물에 특히 이제 등록된 건 반려견만 등록이 됩니다. 반려묘나 이런 거 등록이 안 되는데 등록되어 있는 게 몇 마리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유기견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장례가 얼마가 처리되는지 통계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강아지가 태어나면 2달만 되면 바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근데 가서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등록은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처리가 잘 안 되면은 말소가 안 되집니다. 막 밭으로 날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신없게 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지금 1200만에서 1500만, 2000만까지 가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것들에 대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이것을 존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행정사입니다. 왜냐면은 수의사는 사망진단서를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묘업체는 화장증명서를 낼 수가 있고, 그게 없으면 얘를 말소를 시킬 수 없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행정사의 사실확인 증명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을 해서 행정사 우리가 사실확인 증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아도 20만 원 받지만 우리가 그 사회에 공헌을 해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무료로 해줘서 그렇게 막 거르지 말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라. 근데 또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MOU를 맺은 것이 뭐냐면은, 당신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열 몇 구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개도, 주인이 돈 없으면 개도 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에 대한 거를 할 때 저렴하게 할 때 이제 이 도심 지역에서는 그냥 화구에 존엄하게 해서 하고, 이거를 수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최저 부분을 해가지고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4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을 보낼 때 이 정도는 내가 크게 부담 없이 할 수가 있다. 또 문제가 뭐냐면은
개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저 과장님 저 열차를 좀 내겠습니다. 무슨 일 집에 있나? 저 키운 개가 죽어가지고 장례식 치러 갔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웃어졌는데 이게 좀 나옵니다. 좀 나오는데 그래도 개 한 마리 죽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하던 뭐 중요한 약속을 빼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합법적인 부분을 해서 다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법적인 부분에 부딪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떤 부딪히냐면 동물 운송법도 있고 그다음에 동물 장묘법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행정사는 1만큼도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 못합니다. 왜? 운송 담당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장묘업체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하고 어딘가 잘못된 걸 잡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한 뭐냐면 이 업을 하는 데하고 지금 MOU를 맺었는데 우리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MOU를 맺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들어가지는 여러 사항들하고 우리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그 다음에 이게 남양주를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 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이게 잘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똑같은 그런 고민거리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같은 해결 방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비즈니스 모델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법에 의해서 종량제부터 처리를 해라. 근데 봉투에 둘둘 말아가지고 버리는 거는 그건 쓰레기 개념이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존엄하게 저렴하게 그 다음에 예우를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박스를 하니 그 박스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처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중량제 처리하는데 그럼 네가 해라. 그게 1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법을 따르긴 하겠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키우던 거를 종량제 봉투에도 버리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아까 저렴하게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그걸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좀 세 번째는 뭐냐면 야 내가 참 장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외국에서 중요한 바이어들이 들어와 있고 내가 빠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저기 들어가냐. 그렇다면은 그 장례식장까지 좀 나를 대신해서 좀 서비스를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장묘 업체로 해서 보내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수입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수입을 누가 담당할 거냐? 처음으로 행정사 업을 시작했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배워야 되는 기간 동안에 수입이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좀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걸 다 오픈해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능력이 출중한 분들은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업에 들어가는 걸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인큐베이팅을 통해 가지고 점차 내가 이제 행정사로서 적응이 되는데 초기 한 2년 정도는 거의 수입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을 같이 누가 적이라냐 저희가 이제 회장님과 같이 해서 변수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갖고 그 다음에 희망자들에 대해서 이제 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홍생 교사님 뭐 내일 시간이 안 되십니까? 내일 때 되십니까? 그럼 잠깐 어디를 해서 이걸 좀 이렇게 해서 어디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구라기보다는 이제 이송. 왜냐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는 얘를 뭐 이렇게 만지고 하고 그런 건 안 합니다. 예, 모든 게 다 가지고 돼 있는 박스를 가서 받아서 그 다음에 이걸 갖고 하는데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동물운송법에 등록이 돼가지고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 깊은데 그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나 운전하면 안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운송을 들어가게 되면 폐기물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폐기물법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 폐기물 업체에서 등록이 돼야 되고 차량뿐만 아니라 뭐 집게차도 있고 뭐하고 이 차량 하나 운행하려고 수십억짜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이게 그냥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되어 있는 장례식장으로 이동되는 것은
동물운송법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것만 들어가지는데 단 예외가 죽은 사체가 장묘업체로 가야 될 때는 이게 허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법을 우리가 그 지켜야 되는 거에 제1의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라도 어기는 일이 생기면 안 되고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약점이 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장미업체가 다 처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쪽에서는 행정사가 우리 남수정 행정사님처럼 반려동물 장내 지도사라 이게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건 더 저기 돼서 가서 이거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 더 많이 받아야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옵션적인 부분인데 나름대로 해당되는 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 관심된 부분을 해서 하게 되면은 행정사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헌하는 거를 어떻게 들어가냐? 야 너희들 저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부 이리 와봐. 니네들이 해야 될 일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사업을 해서 가지고 이만큼 성과를 갖고 있으니 야 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보조금을 우리한테 줄 의향이 있느냐? 자기들도 뭐 살펴보고 계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뭐였냐면 전국에 우리가 가면서 알았던 건데 엄청나게 많은 유기견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뭐냐면 주기적으로 되면 주인이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땅에다 끌어묻는 게 아니고 얘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또 골치 아픈 겁니다. 보호소.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지금 들어보니까 예산이 책정된 게 한 마리당 7만 원입니다. 7만 원. 장미업체에서는 아니 가서 태우는 데만 들어가도 한 20만 원 들어가는데 7만 원 갖고 누가 이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겠고 끌어묻을 수는 없고 유기견도 있고 뭐 등등 지금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우리 싹을 들어가면 몇백 마리씩만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 처리되는 문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더 좋은 솔루션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처리하고 나올 수 있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요. 수백억, 수천억 대는 처리 공정하고 이런 거 MOU를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왜 그러냐면 행정사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은 또 권한은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건데 내가 이거 알았으면 내 군대 한 10년만 하고 갔을 텐데 근데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굉장히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고 구슬이 있으면 뭐합니까? 깨야 그게 보석이 되는 것처럼 그 부분들을 경기 북부 지방행정사가 가장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면은 서로 뛰어들려고 그럴 거고 우리가 안 되면 봐라 뭐 괜히 고생이나 하고 있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사업계획서를 오픈하지 않았는데 수익이 잘만 되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 세미나가 어디 가면은 서로 친목도 뭐 해서 먹고 마시고 쓰러지고 뭐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밥도 먹고 뭐 하는 부분이고 항상 뭔가 좀 건설적인 이런 방향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서로 참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같이 나눠지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비영리 단체를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됐으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아니고 이번 달에 10번이나 참여를 하셨네요. 참여에 대한 해당 그 수당으로 해서 다 처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것까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면은 함께 아마 성공의 길로 같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